네,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네. 사실 이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이제 국회가 올스톱하자 추미애 대표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패싱, 앞으로는 추미애 대표랑 이야기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 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렇게 서 있는 게 밥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네. 추미애 대표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로즈데이가 14일인가 그래요. 좀 지났어. 그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왔는데 이게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좀 인색하시네. 이게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저는 넥타이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센스가 있는 비서실장님을 두셨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리고 뭔가 서운함도 묻어나오고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합니다. 글쎄요, 화기애애하게 보이신 것처럼 그 이면에 서로 아주 가시돋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왜 꽃을 한 송이만 주느냐. 네.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하고 이렇게 독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와 관해서 첫 번째 한번 서로 다툼이 있었죠. 자, 장관 추천을 하는데 당연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장관 추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뭐 이 무슨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왜 당이 그러느냐 해서 결국 나중에 추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임종석 실장과 사실 당청의 핵심 포스트입니다. 두 사람이. 근데 지금 뭐 보면 좀 서로 보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추미애 대표는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나의 문제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의 정책 위상, 나의 정책 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를 보는 것 같고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아주 근본적으로 뭐 두 사람 간의 뭐 개인적 감정을 떠나서 정책으로 바라보는 좀 미래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만 해도 문재인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문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독특한 기질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존재감, 또 나중에 또 뭐 서울시장 지금 뭐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위상들을 좀 높여나가는 과정인 것이냐,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이 갈등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한 가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청와대에서 뭐 전병헌 전무수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유감을 한번 표명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유감 한번 표명해 주면 아주 무르르도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풀릴 수 있었고 국민의당이 다시 국회 보이콧 풀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추미애 대표가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하러 국민의당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대통령의 뜻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고집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이 이번 문제를 좀 꼬이게 만든 한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말 자체로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말은 올바른 말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특히 국민의당에서 반발할 경우에는 뭐 밀당하듯이 조금 좀 풀어주면서 그때 내가 좀 이랬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유감 한번 표명해주면 될 것을 그거 절대 난 못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선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패싱하는 사실상 패싱하고 국민의당하고 직접 상대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미애 대표가
정치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좀 머쓱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개인적 고집이 드러난 거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추미애 대표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관련 이야기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본인이 서울시장을 또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전에도 한번 도전을 했었죠. 이제 앞으로 당 대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치적 목표는 결국 서울시장을 통해서 나중에 뭐 큰 꿈까지 꾸는 뭐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한번 꾸고 있을 거고 또 왜 김민석 전 의원을 계속 지금 특보로든지 이제 고집을 하느냐.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장 경험이 도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미애 대표는 사실 이 당에서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봤잖아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들을 정말 지지를 받으면 나도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면교사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본인도 성과가 있었다는 게 결국은 예전에 탄핵에 대한 어떤 본인의 원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그걸 씻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한테 지지를 받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